이산합니다. 약탈과 방화로 얼룩졌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평화 시위로 바뀌면서 미국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로 피해가 심각한 한인 상권은 언론의 관심 밖에 있어 복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함께 보시죠. 시청 앞 광장을 빼곡히 메운 사람들. Enough lynching. After all of these years, do you all know that there is not any laws on the books in America against lynching?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에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으로 호응합니다. 한편에선 공연이 펼쳐지고 공권력에 희생된 흑인을 추모하는 예술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 산호세 시청 앞 시위 현장 앞에 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시위 팻말을 들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경찰과의 충돌은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중심가에 자리 잡은 산호세는 시위가 촉발됐던 지난달 말부터 약탈이나 폭력 없이 평화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Today, this is a peaceful protest. I want to show a lot of unity and show a lot of togetherness. You know, everybody is here, everybody's supported and whatnot that's here. 한인 상가들이 모여있는 엘카미노 리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협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산호세에서 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오클랜드는 한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주유소, 마트, 미용실 등 흑인이 운영하는 상점마저 약탈과 방화의 대상이 됐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 시위로 분위기가 돌아섰고 우려됐던 한인 상점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에는 대체적으로 피해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LA 폭동처럼 이렇게 한인 타겟했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조지 플로이드 그 장례식 추모 예배도 했고 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가라앉은 분위기. 약탈과 방화, 폭력으로 얼룩졌던 시위는 조지 플로이드 추모와 경찰 개혁 촉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본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We as a white community don't stand up and fix this, that we're still complicit. Can I just say, please don't let the looting take away from the fact that we have a bigger issue. I want for my future kids to know that his dad was out here fighting for a greater cause. 이렇게 미국 전역에 평화 시위 바람이 부는 가운데 시카고에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처럼 곳곳에 깨진 유리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로 가게 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미용용품 가게를 운영해온 강승호 씨는 습격이 있던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100여 대가 파킹을 하더니 거기서 아주 조직적으로 털어갔어요. 카메라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큐리티 시스템을 우리가 카메라로 보면서 훔쳐가는 거 쳐다보고 있었죠. 미국에서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갔네요. 피해 추정액만 6억 원 상당. 강 씨는 한인 상권이 시카고 시내 중심가 상권보다 상대적인 피해가 컸다고 말합니다. 시카고 경찰이 하는 말이 자기네 오피스도 다치고 싶지 않다. 오피서가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켜줄 수가 없다. 네가 중요한 물건만 가지러 왔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자 그러죠. 다운타운에 트럼프 타워, 그리고 시카고 리버 브릿지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은 완전히 소외시돼가지고 피해가 컸어요. 같은 지역에서 6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폴 신 씨도 눈앞에서 가게가 약탈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약탈당한 걸 보면서 2시간 동안 있으면서 경찰을 전화를 했는데 경찰은 아예 코빼기도 않고 너무나 이제 많은 가게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예 안 오고 그냥 나도 포기하고 그냥 문도 뭐 다 활짝이 열리고 저쪽도 활짝이 열리고 다 활짝이 열리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2달 넘게 영업 차질을 겪던 동포들은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몇 달은 걸릴 피해 복구. 그 사이 코로나19로 빈틈을 노린 범죄에 또다시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약탈을 해보니까 안 잡더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시카고에서 월요일 날 저녁에 300명을 체포를 했어요. 다운타운 에어리아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다 풀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래 묶어놓을 수가 없는. 현지 주요 방송사는 이번 한인 상권 피해 상황을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은 안심하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현지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YTN 월드 박경자입니다. 인도는 봉쇄령으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최근에는 방역보다는 경제 회생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모습인데요. 김성미 리포터가 인도 현지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언제 봉쇄 조치가 있었냐는 듯 이동하는 차들로 꽉 막힌 뉴델리 거리. 13억 인구 대국을 실감케 하는 모습입니다. 인도는 지난 8일 집중 감염 지역 등 일부만 제외하고 봉쇄를 해제하면서 전국 모든 식당과 쇼핑몰, 호텔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봉쇄로 경제가 마비되자 방역 대신 경제 회생에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봉쇄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졌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로 급증하고 있고 실제 감염된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 think with the unlock, people are getting out, the markets are opening. That's why the cases are beginning to increase. 상황이 이런데도 시민들은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Very important that the economy goes on. Otherwise, we'll be almost 10 to 15 years back of time. So it's very important. 봉쇄 조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2,100만 명이 일터로 돌아가는 등 고용시장은 대폭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확진자와 치료도 못 받고 숨지는 환자가 속출하며 사실상 인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 동포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응급이나 위중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수술도 안 받아주는 상황이라 집에서 해열제를 먹이며 지켜봐야 하니 엄마 입장으로 종종 애가 탔습니다.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봉쇄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 지금이야말로 개인 위생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경제와 방역 문제를 해결할 인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YTN 월 김성미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국가들이 교육의 불평등이라는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5월에서 7월로 계약을 미룬 태국에서도 등교가 힘들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가정마다 형편이 다른 점이 문제입니다. 집에 컴퓨터 등이 없는 디지털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 등교 계약을 예고한 태국.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등교 계약을 온라인 계약으로 바꿀 계획인 가운데 시범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As we all know, the COVID-19 has become the world issue, and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struggling with this situation. The school closures and some public areas closures. So we have planned our education system to run our education system online.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선생님이 설명이 더 잘 들리고 학교를 안 가니까 좋아요. 대신 학부모는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가 저학년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엄마가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활용에 어른도 쩔쩔매는 경우가 있다 보니 보호자 도움을 못 받는 가정의 저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난관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아예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남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태국은 지역별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태국 초중고 학생 중 10%가 가정 형편에 따라 컴퓨터가 없는 등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도시 학교에 컴퓨터실이 없는 곳도 많아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얘기할 거 없이 텔레비 없는 가정, 어떤 데는 전화 신호도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산속에 있는 그 가정들이 37,000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프라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태국 교육부 장관은 학교마다 추가 장비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코로나19 시대, 소득 수준이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드 김기성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와 격리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심리상담을 일반 국민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독일에서는 건강한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코로나 우울증 극복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겨울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시작된 흥겨운 음악 소리. 아파트 발코니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동작을 따라합니다. 이동 제한으로 발이 묶인 사람들을 위해 벌써 석 달째 진행되는 건강체조 프로젝트입니다. Wir haben uns am Anfang eingesperrt gefühlt, weil wir nicht mehr so raus konnten. Wir fanden das ganz toll, weil es so ein bisschen gute Laune auch machte und man sich bewegt. Ja? Und ja, das war schön, dass alle in der Zeit dann am Anfang dann gut drauf waren in der halben Stunde. 이 프로젝트를 고안해낸 파토 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됐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이 운동법을 떠올렸습니다. So everybody since the first day were like, yeah, well, what is happening? And I remember that, we start like side-to-siding and then like jumping and then like clapping. And in that moment, like my whole world like froze. And I got like goosebumps in the whole body. I was like, this is happening right here and this is happening right now. 지난 3월 중순부터 봉쇄령이 내려진 독일에서는 사회와 격리된 생활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우울 증상을 가진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된 이유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죠. 짧은 순간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불안이 커지는 지금 독일에서 선보인 체조 프로젝트가 심리 방역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호주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호주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유학생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인데요. 한국 학생들을 위해 호주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취업 선배들이 꿀팁을 공개했습니다. 윤영철 리포터입니다. 모두가 퇴근한 저녁 시간, IT, 예술, 의료 등 호주 각 분야에 진출한 한인들이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담과 취업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컴퓨터 앞에 모였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피탈리 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막 준비를 해야 되지 약간 감이 안 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 그쪽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각을 좀 넓히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같은 것들도 잡아주시고 해서 그런 점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봉쇄령을 완화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꽉 막혔던 아르바이트나 취업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현지 인맥이 중요한 호주 취업 시장에서 유학생 등 우리 구직자들이 설 자리는 마땅치 않습니다. 어떤 기회가 생겨도 되게 자국민 위주로 돌아갈 경우가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기회가 더 없어질까 봐 막대한 지원금을 퍼붓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소속해 있는 그런 그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호주에서는 지원자의 추천일을 중요하게 보는 만큼 관심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우물을 파기보단 시각을 넓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IT를 하고 싶어요. 혹은 내가 무슨 미디어 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법률 쪽에 일하고 싶으면 로펌만 쳐다보죠. 근데 사실은 법률 서비스를 내가 로펌에 인턴 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리걸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혹은 그게 아니면 NGO도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더 심각해진 취업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유대 강화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에 발이 묶인 우리 유학생과 경제활동이 막힌 사회 초년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현장에 정지윤 리포터가 동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국마트에 모인 사람들. 상자 가득 먹거리를 채워넣습니다. 쌀 10kg짜리랑 그다음에 김 그리고 이제 그 3분 카레에 이제 맛별로 해서 6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면도 종류별로 20개 정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한인 유학생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막혀버린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달될 구호 물품입니다. 구호 물품을 가득 싣고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배달할 곳만 70군데가 넘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파리에서 연기자의 꿈을 키우며 배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김다솜 씨. 코로나19로 극장이 폐쇄되면서 석 달째 수입이 없던 터라 고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쌀이 이렇게 큰 게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시기 때는 쌀만큼 든든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경제 활동도 완전히 끊긴 상태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이 크지 않은데 갇혀 있다 보니까는 되게 불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 프랑스 한인 사회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유학생과 사회 초년생들. 코로나19로 학업과 생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하루하루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없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한국의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뒤로 좀 끼고 다녔어요. 차세대 한인협회는 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재해동포재단의 후원까지 더해져 5,000유로,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가까운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서를 보면서 도저히 이분은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75명까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국 식품을 선정을 한 건 또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고국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한국 식품이 훨씬 더 이제 마음의 위안을 줄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 우리 유학생들에게 전해진 특별한 선물과 관심은 또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화이팅! I'm strong enough to cry, strong enough to know that I can be wrong. I'm strong enough to cry, strong enough.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 여기도 식당 고치고 나면은 그 돈에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